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0년 11월 14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클레이튼이랑 오리비 체인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건데요. 특히 클레이튼의 미래를 제가 왜 확신하는지 그런 것들을 인물들의 어떤 배경 그리고 이제 지나온 어떤 역사들을 좀 살펴보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클레이튼이라는 이 코인이 그라운드 X라는 그 카카오톡 자회사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건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카카오 자회사 중에서는 그 두나무라는 회사가 있죠. 그 두나무는 어떤 거죠? 예, 업비트죠. 업비트가 결국 카카오 거고 이제 그라운드 X가 또 자회사다 결국에.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거를 알아두시고 첫 번째로 이제 알아볼 거는 한재선 CEO라는 분이에요. 이 한재선 CEO가 현재는 그라운드 X 대표고요. 그리고 이제 뭐 퓨처플레이라는 걸 이제 창업을 했었고 넥스알 CEO셨고 이제 이런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 이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분이 2019년도 8월 30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 기사인데요. 2021년까지 클레이튼 완전 클라우드화를 목표로 한다. 완전 클라우드화를 목표로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클라우드화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와닿으실 수 있는데 여기서 캐치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블록체인은 분권화된 불변의 데이터 저장소로서 디지털 재산화를 하기 위한 최적의 플랫폼으로 그라운드 X를 통해 디지털 재산화를 진행하고 보다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때가 19년 8월 30일에 있었던 얘긴데 18년, 그러니까 1년 전으로 가볼게요. 1년 전. 18년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업비트가 결국에 이제 카카오고 그라운드 X 역시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건데 서로 이제 협력하고 공생 관계겠죠. 다 같은 자회사이기 때문에. 한 대표는 전체 인터넷 인구를 감안했을 때 D앱 사용자는 정말 미미하다. 티핑 포인트를 넘으려면 일반 사용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카카오는 그라운드 X를 통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니까 일반인도 쓰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잡고 거기에 필요한 실행 파일들을 클레이튼을 통해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제가 어려운 내용은 생략을 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제가 잘 전해 볼게요. 자, 18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걸 또 찾게 됐는데 이게 10년 전 기사예요. 2010년도 10월 28일인데 넥스알 한재선 대표였을 때 얘긴데요. 보시면은 신생 소셜 네트워크 업체 A사는 서버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 최근 이용자 수가 급격히 늘면서 서버 확충이 절실한데 문제는 일별, 시간대별 접속자 수 및 이용자 수 편차가 심하다. 그래서 주말 저녁 시간이나 평일 아침 시간, 점심 시간 등의 특정 시간대에 접속이 급증하지만 그 시간대는 3분의 1 이하로 떨어져 버린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사라지고 있다. 왜냐? 클라우드 컴퓨팅의 등장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아마존, 구글 등 초대형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 국내에서는 넥스알이라는 벤처기업이 제공하고 있다. 넥스알이 지난해부터 제공하고 있는 아이큐브 클라우드는 국내 최초의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 클라우드라는 얘기가 자꾸 등장하는데 아까 제가 보였죠. 이 2019 8월 30 그 그라운드 X가 2021년까지 클라우드화를 목표로 하겠대요. 클라우드화를. 근데 이 클라우드화에 대해서 10년 전부터 이 넥스알 한재선 대표는 거의 푹 빠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말하는 클라우드라는 건 뭐냐면 결국엔 이런 거거든요. 클라우드는 말 그대로 구름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면 구름 저 너머 어딘가에 전산, 자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컴퓨팅 파워 등을 모두 포괄한다. 이를 이용하는 컴퓨팅을 말한다. 즉 정보가 처리되고 저장되는 위치를 저 너머 어딘가에 숨겨놓는 것이다. 이를 클라우드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규모와 향후 변화, 그것이 가져오는 위력에 대한 일종의 찬미적인 느낌마저 풍긴다.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대표는 이런 생각을 이제 정병규 사장과 함께 한국에서도 이런 플랫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면 어쩔까요? 지금 이 한국형 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10년 전부터 만들어 왔고 지금 클레이튼에서 하고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제 개발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한지선 대표가 개발자들이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이 클레이튼 위에서 그 D앱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게 바로 이 클라우드화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으신가요? 이 한 대표가 그리려는 것들이 그런 건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 클레이튼이라는 서비스가 그 클라우드화를 아주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진은 조금 이제 나이가 좀 갑자기 드셨는데, 한재선 그라운드 X 디지털 자산 킬러 나올 때까지 지원할 것이다. 이거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디지털 형태로 소유하고 거래는 디지털 자산이 블록체인 기술 대중화는 킬러 서비스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터넷 시대 구글이나 모바일 시대 카카오톡 같이 플랫폼이 바뀌면 킬러가 성장한다. 클레이튼 플랫폼 위에서 디지털 자산 시대 킬러가 나와 성공할 때까지 서포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의 자산이 NFT화 돼서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가 되는 미래가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클레이튼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자산들인데, 이 위에서 D앱들이 만들어지면서 세상 곳곳에서 이 블록체인이 쓰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디지털 자산이 비트코인보다 더 넓은 범주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게임 아이템을 예로 들고 디지털 수집품도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카카오톡 클레이튼 위에서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디지털 아트 영역도 다 불가능한 토큰 NFT로 이제 적용을 할 것이고, 이제 기존 실물 금융자산도 디지털 자산으로 넘어오고 있다. 엔젤 리그의 경우 비상장 주식을 엔젤 조합을 만들어 소유할 수 있는 서비스로 NFT로 소유 증명을 만들어 클립이란 지갑에 담을 수 있게 해준다. 예, 지금 전통 금융시장에 있던 그런 부분까지도 디지털 자산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시대적 흐름이 잘 나타나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식, 부동산, 미술품 등 금융이나 실물자산이 디지털화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예, 저는 이게 우리 다가오는 미래다. 이 다가오는 미래인데, 이 다가오는 미래에서 클레이튼이라는 자산은 우리나라에서 이걸 가능하게끔 만드는 대장격의 자산이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물론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걸 확실하게 만드는 건 카카오라는 기업이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입지라던가 발전해 나가는 그 모습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추가적으로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업비트 쪽도 한번 봐볼게요. 이 카카오가 이 암호 자산 생태계 그리고 이 블록체인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나타나는 게 이 업비트와의 어떤 연결고리인데요. 이서구 대표님이 지금 두나무 대표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화려한 경력으로 지내시다가 김범수 의장의 권유로 2011년부터 카카오로 자리를 옮겨 2014년까지 공동 대표를 맡았다. 그리고 2014년 카카오와 다음 커뮤니케이션 합병함에 따라서 최세훈 대표와 함께 다음 카카오의 대표를 맡았다. 그리고 2015년 12월부터 중앙일보로 자리를 옮겨서
조인스 공동대표와 중앙일보 디지털 전략 제작 담당으로 일하다가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업비트로 가셨어요. 그 다음 업비트로 가신 건데 17년 12월 두나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렇게 카카오에서 중요한 인물이 업비트 대표로 가셨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카카오 자회사 대표로 이런 분이 가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카카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다 라는 건데요. 이서구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또 했었죠. 비트코인 폭락 현상에 대해서 답을 했었는데 그동안 비트코인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이 많이 나왔다. 예, 폭락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항상 했습니다. 항상 폭락 때마다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알트코인이 폭락하면 알트코인이 폭락했다는 얘기를 다들 많이 하고 가격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항상 달라지는데 그때마다 비트코인이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가치를 상승시켜 왔다라고 하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뢰를 쌓아온 자산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뢰를 쌓아왔다는 점에서 저는 비트코인은 초안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10년보다 더 된 자산들이 많이 있죠. 그치만 제 관점에서는 1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라고 보고, 지금보다도 더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끝끝내 잡초처럼 살아남았거든요.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CBDC라던가 아니면 뭐 팬데믹 상황, 뭐 이런 시대적 흐름 자체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더욱더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라고 봐요. 거기에다가 내년에는 아예 세금을 매기기까지 하잖아요. 앞으로도 비트코인의 신뢰도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고, 하락할 때마다 사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을 우리가 이제 가치를 믿을 수 있어야만 저는 뭐 클레이튼이라던가 오르비 체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더리움, 리플 등등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완전히 부정을 한다면 어떻게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코인들도 인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좀 중간에 잠깐 드려봤고, 결국에 좀 정리를 해보면은 비트가 카카오 자회사,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 X도 카카오 자회사, 그리고 오지스도 이제 DXM과 이제 업비트가 한 건물에서 일하고 있다. 근데 지금 업비트에 클레이튼이 상장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오르비 체인이 상장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사실상 언제든지 상장을 시킬 수 있는 자산이라는 거죠. 업비트 인도네시아에는 클레이튼이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초기 상장이 업비트 인도네시아였는데 사실상 자회사의 자산을 이제 상장을 시킬 수 있는 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물론 이제 뭐 세간에서는 뭐 정부의 눈치라던가 이런 게 많이 보여서라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정부와의 어떤 커넥션 이런 거는 우리가 그들의 뒷얘기는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이는 대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게 무슨 해석이고 어떤 미래를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그런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보이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지레 짐작, 어느 정도 스토리를 우리 스스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마지막으로 이제 카카오 생태계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카카오가 있고, 두나무는 업비트, 그리고 이제 카카오 그라운드 X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오르비 체인, 클레이튼, 오지스, 그리고 오르비 체인 위에 트리니토라는 서비스가 있죠. 그리고 이 트리니토는 오르비 체인 위에서 다시 올라간다는 걸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클레이튼의 이제 클레이 스테이션 역시 오지스의 오르비 체인 위에서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분들이 다 한 건물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 이 트리니토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 굉장히 서비스가 괜찮거든요.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라운드 X 그 클레이튼의 거버넌스 카운슬로는 이러한 이제 기업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이 기업들이 상당히 쟁쟁하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후오비 거래소, 바이낸스 거래소 등이 있고, 이러한 기업들에도 충분히 상장이 언제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 얘기는 즉슨 클레이튼뿐만 아니라 오르비체인 역시 전 바이낸스나 뭐 후오비 거래소, 저번에 이제 OKX 거래소에 클레이튼이 상장을 했는데 뭐 그것처럼 이제 오디스 오르비체인도 역시 상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장을 했을 때 OKX 거래소 상장 이후에는 클레이튼이 오히려 가격이 내려갔죠, 많이. 그치만 이제 그 전에 엄청난 펌핑이 한번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오르비체인도 충분히 다른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에 펌핑이 한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펌핑 정도는 한 300원? 200~300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치만 저는 200~300원이 와도 팔 생각은 없어요.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카카오라는 기업을 안고, 카카오는 카카오 나름대로의 어떤 진짜 우리나라에서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연결망이 구축되고 있고, 그 연결망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클레이튼이나 아니면 오르비체인이 진짜 그 시장에서의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다면 시가총액이 상위권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가치를 계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들고 가는 거고 안 팔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까지 자산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 그런 자산을 제가 뭐 조금 펌핑이 나왔다고 해서 매도를 하거나 그러면 제 스스로 바보죠. 그치만 제가 중간에도 말했지만 이제 포트폴리오가 너무 압도적으로 한쪽이 커질 경우엔 조금 조정을 하긴 할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좀 이제 한재선 대표님의 어떤 프로필과 이제 이서구 대표님의 프로필도 좀 살펴보면서 이제 카카오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좀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제 좀 더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